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영숙입니다. 이런 뉴스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뉴스인데, 제가 여기를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가 퇴사하고 나서 나온 얘기예요. 이 직원의 아차하는 실수 하나로 이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증권회사가. 이게 한동안 이게 이슈가 됐던 건데, 이게 462억을, 동그라미를 잘못 써넣어서 그냥 바로 매도가 나가버려가지고 462억을 손실 보고 난리가 나고 회사는 문을 닫고 이런 회사. 그럼 여기는 직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돈에 대해서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증권회사를 다니면서도 이 돈이 흘러가는 거를 봤고 많이. 그 다음에 직장은 내 직장이었지만 그 돈은 내 돈은 아니죠. 제가 수십억을 만져도 그거는 내 돈은 아닌 거죠. 그거를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정말 부럽다. 왜냐하면 그런 자산가들이 돈을 버는 거를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직장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내 일을 해야겠네 해서 인터넷 창업도 솔직히 알아봤어요. 인터넷 창업해서 돈 부신 분들은 이 책 만드신 분하고 단 1% 그 정도 분만 인터넷으로 돈을 솔직히 버셨어요. 이 책에서도 하는 말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책으로 돈을 벌죠. 제가 제 스폰서님이 7, 8년 전에 저한테 오셔서 아메이 사업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이 인터넷 창업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아메이 안 해. 나는 인터넷 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싹 거절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했으면. 그래서 이것도 답은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항상 왜 이 돈에 대한 그런 거 있었냐면 이 노동 수입의 한계를 전 반드시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내가 이렇게 직장을 지금은 젊은이가 다니고 있지만 이제 30년, 50년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는 30년, 50년이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7, 80년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도 언제는 반드시. 왜 이게 마이너스로 시작했을까요? 회사 가려면 어떻게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여자들은 머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빚을 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회사를 마련하고 이러려면 결국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잘 될 것 같았으나 어때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내 수입이 떨어질 때가 있다. 항상 저는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메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얘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40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40대에서 50대면 또 간도야 할 수도 있고요. 명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녀들을 한창 키워야 하는 나이인데도 이렇게 취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취업을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뭘 할까요? 창업을 하겠죠. 10곳 문 열면 9곳 이상 페이. 요즘엔 특히 제가 이 소비자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자영업자들이 식당에 사람이 없어, 정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는 또 그것도 있죠. 지금 경제가 요즘에 되게 그 음주가 단속이 강화됐죠. 물론 그건 당연히 강화를 해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0시 이후에 술을 먹으면 안 돼. 다음날 운전을 하면 100% 걸리는 거예요. 그럼 10시 전에 술을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술집들이, 가게들이 경기가 자꾸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이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음주 단속 강화 이후로부터 정말 매출이 급감을 정말. 그래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요때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다. 가게들도 힘들고 1월부터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이렇게 힘든데 지금 임금 근로자보다 3배가 더 높대요. 채무가. 왜? 지금 이 무직자 같은 경우에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 무직자랑보다도 1.36배 빚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창업을 하려고 사업비로 이제 자금을 대출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고 그 다음에 운영도 막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서브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되게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그 돈이 다시 대출되고 그 사업을 딱 멈추는 순간 정말 나에게 수익인가? 아니면 정말 마이너스인가?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파트너분 언니도 있지만 정말 사업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려오면 죽는 거야. 그냥 돌려야 되는 거죠. 계속. 죄송해요. 가계부채가 지금 이제 그런데 이것도 요즘엔 또 문제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주택담보대출 꽉 막힌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 제 친구도 아파트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투자한 걸 빼서 이쪽으로 다시 돈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요지부동인 거죠. 전혀 매매가 하나도 없고 왜냐면 대출이 현재 꽉 막혔으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가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고 밖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정말 경제가 약간 뭐가 어디 하나 진짜 동맥경화 느낌? 뭐가 콱 막혀 있는 느낌이 정말 들어요. 국민연금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국민연금 과연 믿어도 되냐는 거죠.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은 이 70%, 이 40%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월 수입 100만 원 받는 소득자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7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28년에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자료예요. 이것도 과연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젊은 이 파란 꿈 많은 청년들이 뭘 해야 할까? 전부 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7급 공무원도 이렇게 많지만 솔직히 대학 나와서 9급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랬죠. 이 한국의 경제의 미래는 없다. 왜? 한참 이 경제를 일으켜야 할 청년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된 직장만 바라는 청년들이 미래를 대학을 나온 그런 걸 미래를 과연 한국이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솔직히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디로 빠질까요? 요즘 단순 노무직 알바로 다 빠지죠. 그나마 최저시급이 올랐어? 알바들이 좋아? 또 그것도 아닌 게 그러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알바를 자르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세니까. 아니면 시간을 줄여버리든가. 그러니까 이 최저시급이 올라도 과연 누가 좋은지 솔직히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52시간 걸리면서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한참 돈을 벌어오고 한 자식을 4년제 대학을 보내서 이제 돈을 벌어와야 할 때 어때요? 취업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취업을 했어? 아니면 창업을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믿는 구석인 부모한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 좀 내보내고 나 좀 살반할까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그래서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이 대올림이라는 거죠.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면 지금 자료도 50대 주부들이 재취업률이 진짜 높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40대 후반인데 제 주변 친구도 이제 아이들도 좀 키워놨고 했으니까 이제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알바라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왜? 40 이후에는 써줄 줄 않아요. 집에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40이면 써주지 않아? 그러면 뭐를 해? 그럼 캐셔 해야지? 캐셔도 안 받아요. 40 넘으니까. 아메이를 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못하겠다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수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수익이 과연 우리가 어디서 돈은 나오냐는 것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을 쓰신 노버트 기요사키가 말씀했죠. 전부 이 안에 현금으로는 4분면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봉급생활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그다음에 봉급생활자는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거니까 안정적일 수 있죠. 그 자영업자는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회사를 창업할 수 있고 회사에 이렇게 나가는 진로도 모색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자는 부를 구축할 수 있고요. 투자가는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부 90%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전문직조차도 독립은 돼 있다고 하지만 부를 구축하기에는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는 말은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쪽 국면에서 이쪽 국면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일반인들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죠. 왜? 일로 넘어갈 재정적 사다리가 끊긴 지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뭘로 가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대안도 없이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속상할 텐데 대안을 주셨죠. 뭘 해야 되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 있으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냐는 솔직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오르면 아무리 늦더라도 그 방향은 괜찮지만 막 빨리 어떻게든 가는데 그 방향이 아니야.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은 그때 가서 이미 늦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이유가 있다는 이 책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본 책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고 토끼조차도 세 개의 굴은 파놓고. 그 말은 뭐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빗댈 수 있겠죠? 세 군데에서 돈은 따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 거 남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습관에 얽매여서 요 과목 안에만 그냥 요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바깥에 뭐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담을 띄워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임종을 앞두고 아 사무실에서 좀 더 일했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도 말하는 게 부유층은 네트워크를 소유한다는 거죠. 성공이 검증된 성공 시스템을 복제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거죠. 성공 시스템. 그렇다면 성공 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랜차이즈가 있을까요? 쉽죠. 프랜차이즈로 돈 벌기. 그렇다면 요즘엔 정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 자본금을 마련해서 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값비를 하는 거죠. 28%의 급증. 요즘에 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 편의점조차도 뭐 365일 일해야 하고 야간에도 문 닫으면 왜냐면 알바를 못 쓰니까 요즘에 최저시급이 올라가서 알바를 못 써서 야간을 좀 일찍 문을 닫아야겠다 했더니 소송 들어오고 수백억의 소송이 들어오고 365일 열기로 했잖아. 왜 문 닫아? 이렇게. 내가 문을 열었지만 내 맘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요즘에. 그렇다면 이런 프랜차이즈 회사들만 솔직히 배불리는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요즘에 이 배달앱 저희 배달앱 배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되게 편해요. 편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 배달 운영을 하는 이 치킨집도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배민을 이렇게 연결을 안 하면 주문이 안 들어와요. 요즘에 정말 솔직히. 요기라든가 배달톡이라든가 전부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세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죠. 그 수수료가 세다고 되게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언론으로 많이 욕을 먹으니까 배민이 그럼 막 수수료를 줄였어요. 줄이면서 뭐를 했을까요? 오픈 광고비를 딱 올려서 오픈 앞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광고비를 많이 갖고 오면 위에 노출시켜줄게. 이렇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요기요랑 배달통은 같은 회사예요. 독일 회사. 전부 점유하고 있죠. 완전. 제 친구가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 곱창집을 운영을 했는데 한 달에 보니까 광고비가 이 배달의 민족한테 주는 게 거의 17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매달. 근데 그거를 안 하면 매출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라고 이렇게 열어놓고 가게를 열어놓고 힘은 들지만 결국 남는 돈은 과연 예전처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힘이 좋아서 막 넘어가요. 이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성공 시스템이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이 성공 시스템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연결하고 공유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로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이라는 게 이 많은 치킨집, 짜장면집, 피자집을 모두 연결을 시킨 거예요. 공유시키고 광고도 해주고 이 필요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픈시켜서 주문을 하면 말을 해주고 얘네들은 배달을 하고 수수료는 이쪽 다 들어오죠. 배달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든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카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안 쓰고는 요즘에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기도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공유와 연결을 시켜놨죠. 그 요즘에 공유 자동차 공유하고 이렇게 쓰신다는 것도 택시 회사들이 막 분신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반대는 하시지만 조만간 이게 흐름은 역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시기가 문제지 언젠간 과연 이게 흐름이 돌아올 거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러면 저희는 카톡을 쉽게 이용하고 이 업체도 어떻게 보면은 공유와 연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저희도 결국 이거를 사용을 수수료를 다 어떻게 보면 다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자기네들도 돈을 벌으려면 어때요? 다 여기다 넣는 거죠. 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을 썼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제품을 쓰죠. 세제, 그릇, 청정기, 비타민도 먹고요. 치약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1+1 달려있는 거 막 사고 이렇게 사겠죠. 쓰죠. 365일 항상 매일매일 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메이 플랫폼은 브랜드 체인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브랜드 체인지. 어떻게 브랜드를 체인지했을까요? 자, 세제, 퀸스고요. 청정기. 전부 다 대체할 수 있어요.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아메이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에요. 450여 개의 제품을 직접 만들고요. 200여 개의 제품은 OEM을 주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허수 굉장하고요. 이 특허수도 뭐 그냥 매일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각 연구원에게 기소시키고 엔지니어 수도 전 여기서 되게 감명 깊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고 많은 회사가 없어요. 이렇게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나라의 회사 유명 대학과 연계해서 그 나라에 맞는 제품을 연구 또 개발하고 이런 회사도 없죠. 글로벌 회사는 어때요? 자기 제품을 그냥 전 세계로 다 뿌리죠. 똑같이. 왜냐하면 그래야 경비가 안 되니까. 하지만 아메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런 회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플랫폼, 아까 같은 카톡, 배민처럼 저희도 성공한 시스템에 올라와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자체가 아메이 ABO가 되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그래서 이 모든 제품, 저희가 아메이가 제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제품을 제가 써보고 공유를 하고 이분들에게 제 친지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제품이 너무 좋으면 공유하고 연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메이에서 기금화된 광고 유통비를 저에게 주겠다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일단 브랜드 체인지부터. 자, 그럼 생필품이 과연 니네 생필품? 그 1, 2만 원 하는 거? 그게 무슨 사업이 돼? 볼까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좀 높게 잡았어요. 보통 이런 가전제품 10년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하고요.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으로 50만 원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 1년 12달 연간 600만 원을 쓰고요. 10년간 사용하면 6천만 원이 들어가요. 굉장한 생필품의 위력이죠. 그래서 이 아이템도 괜찮고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했죠. 미국은 이 10%만이 이 부를 누리고 있고, 하지만 이 90%도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로? 아메이 같은 생필품의 대인 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 대통령과 다르게 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회사 생필품은 너무 좋아? 제품 좋아. 그렇다면 내가 이걸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때요? 그 회사가 정말 올바른 회사인지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창업자는 리치와 제이라는 분이 1959년에 창업을 하셨고요. 창업 정신은 금명손실이 아니라 자유, 가족, 희망, 보상으로 회사를 오픈하셨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품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이 누트리라이트 제품이고요. 세계 판매 1위예요. 이 메리트는 농약 없이 5대 전 세계 유기농장 중 4개를 보유하고요. 자연의 힘만으로 생태계 농법을 사용해서
이 건강 보조식품을 만듭니다. 건강 보조식품이 저희가 왜 먹죠? 건강 보조식품을? 맛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음식물로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하는 인간인데 음식물이 요즘에 이 식물 먹는 저희가 이제 힘을 잃었죠. 땅도 힘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그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식품을 보조.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품을 먹는 한 평생 먹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때요? 유행하는 거 갑자기 급 유행하는 거 갖다 찾아 먹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평생을 먹을 생각으로 올바른 유기농 올바른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었나? 뭐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메이처럼 식물 재배를 하기 위한 최첨단 연구소도 없어요.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그때 제 스폰서님이 사업하자고 얘기했을 때 제 아이의 비타민을 막 찾다가 그 옛날에는 요즘은 안 나오죠. 옛날에 그 원숭이 그림 그려져 있는 칼슘이 있었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달라고 하면 나보고 사업하자 그럴까 막 몰래 인터넷 가가지고 막 사고 막 이런 못난 짓을 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바뀐 제품인데요. 아티스트리라고. 처음에 또 스폰서님이 그랬어요. 나는 좋은 화장품을 내 사업 아이템으로 써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게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구였거든요. 왜냐면 정말 아이템이지만 내 돈 주고 내가 사는데 뭘 저렇게 좋아하나 라고 했는데 요즘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당당히 제 아이템이라고 살 수 있는 아티스트리죠. 이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더 좋은 제품. 제 아시는 지인 중에 그 화장품 연구소를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정말 이 화장품이 정말 좋아?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약이라는 거죠. 화장품이 아니고.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계속 써보면 아실 수 있어요. 50년 역사가 있고요. 홈 리빙. 말 그대로 리빙이죠. 리빙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건강까지 이렇게 위협하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세제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탁세제 너무 오래 쓰죠. 지금 일주일에 2회 하는 세탁물을 세탁기 돌리는 집은 1년 쓴대요. 3kg짜리. 그래서 이렇게 주문이 없나 봐요. 세탁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저도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이제 세제를 이제 사업하기 전에 가루 세제를 썼는데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탁탁탁 서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봤더니 바닥에 하얗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체 세제로 바꿨어요. 액체 세제로 바꿨더니 소리는 안 나는데 더 어때요? 섬유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제가. 그때 이제 저희 아메이를 하면서 이 세제 딱 녹는 실험 데몬 막 보여주시잖아요. 보고서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그래서 정말 제품이 좋구나 생각했죠. 먹는 거. 퀸도 저는 호두파이 때문에 솔직히 후라이팬을 샀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후라이팬. 그 당시에 그 비준이라는 떡집에서 25,000원에 호두파이를 팔았거든요. 그걸 꽤 사 먹었는데 퀸 냄비 하나 소 냄비 하나 사면서 그거 가격은 뽑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쓰다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균형을 잃은 먹거리들이 조리 기구 때문에도 더 영양소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제품 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제품의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그 연구 자료도 있죠. 그리고 또 제 소비자 중에 한 분은 사람은 철을 먹어야 한다며 양은 냄비를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나 기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미네랄일까요? 그 양은 냄비에서 나오는 철이? 근데 솔직히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철은 독극물이다. 반드시 식품이 땅에서 흡수한 거를 그쪽에서 이렇게 한 거를 식품을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미네랄이고 그거는 철을 긁어서 나오는 철은 철이 아니라 중금속이다. 저만 궁금했나요? 나 되게 그거 궁금했는데. 자, 그 다음에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스프링. 여기는 물론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걸러지고요. 2차 오염도 받고 직수라는 거.
이거 제품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환경적으로도 요즘에 문제되는 필터 하나로 어때요? 이소 페트병에 2,500개를 절약한다는 거죠. 되게 환경적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 물도 한 10년 전에 웅땡이라는 곳에서 물을 딱 먹는데 물 비린내가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140만 원짜리 그 정수기를 사서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만큼 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이거 딱 나와서 또 저는 아메이를 사업할 수밖에 없나 봐요.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와, 이거 너무 저렴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외선 램프가 들어있는 정수기였고요. 그 당시에 그 140만 원짜리도 직수는 아니었어요. 고여있는 물. 그래도 그게 좋은 줄 알고 먹었죠. 이렇게 신종 오염 물질로도 되게 자유로운 제품. 요즘에 그 대구에서도 문제됐던 이런 과불화합물 전부 걸러질 수 있고요. 남조류 문제되는 마이크로시스템, 저게 아주 간에 되게 치명적인 간암 유발 물질이거든요. 그것도 독소도 없애줄 수 있는 제품이죠. 이렇게 NSF 전부 다 통과한 제품은 저도 주변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좋은 제품이죠. 이거 새 거는 집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옛날 거 다 바꾸고 싶죠. 너무 좋아요. 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10만 원짜리 청정기 갖고 와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고 말하기가 싫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알려줘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공유와 전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타 L 청정기, S 청정기 다 얘기해 주죠. 그거에 비해서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성능은 물론 충분히 월등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패스 퍼스널,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죠. 글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제 엊그저께 그 아시는 분이 어머니가 저 치약을 찾고 싶어가지고 막 찾았다가 인터넷에서 막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안 된다. 저에게 사셔야 한다. 그래가지고 회원가입을 시켰죠. 왜냐면 중국 같은 데에서도 이게 저희가 명품이잖아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반드시 짝퉁이 있죠. 어마어마한 짝퉁이 중국에서 많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쓰지 마시고 회원 가입해서 정당한 제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원포원 제품들. 그죠? 뭐 하나 빼지지 않는, 제품력으로도 빼지지 않는데 유통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아메이 유통으로 중소기업의 같은 상생으로 원포원 프로젝트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생필품, 위력 있는 생필품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 마케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되게 뒤에 이 프로그램 때문에 좀 짧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와셔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맛보기만 해드릴게요. 자, PB와 저희 제품 하나에는 PB와 BB가 있습니다. PB는 말 그대로 포인트 밸류고요. BB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그래서 물가지수를 인정해준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에서 부가세 정도를 뺀 금액이 VB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가세는 이제 저희가 내야 할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 가격이 올라, 그러면 BB가 같이 따라서 오르죠. 그래서 물가를 연동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레벨은 이런 보너스의 포인트 레벨을 결정을 하고요. 비즈니스 밸류는 여기서 결정된 포인트를 저희 모인 이 BB에서 포인트를 해서 금액을, 보너스 금액을 결정을 하죠. 그렇다면 1차 보너스, 2차, 3차 보너스가 있는데요. 1차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트워크 실적 대비 보너스, 2차 보너스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자를 만들었느냐에 따른 보너스고요. 3차는 사업성과 성장에 따른 보상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달 되면은 이게 좀 더 바뀌죠. 1001 포인트 되면 23%, 루비 플러스 1500에서 2000 포인트가 되면 25%. 7월달이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이 사업 성장 보너스를 간단하게 볼게요. 사업 성장 보너스는 말 그대로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은 이제 최초 달성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재달성 포인트가 없었어요. 재달성을 하면 50만 원에 대한 캐시백이 더 다시 보너스가 오죠.
다크서클 내려오신 분들은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세요. 뭐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월간 보너스가 캐시백과 별개로 또 이런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이는 독특한 유통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적으로도 되게 매력이 있는데요. 이상한 건 아니에요. 낯선 뿐이죠. 낯선 유통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기존에 요즘에 다이렉트 마케팅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광고 유통비를 이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소비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유통비를 예쁜 사람들한테 주고 유명한 사람한테 주는 광고 유통비를 저희 회원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 광고 유통비를 줄어들어서 그거를 원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소비 또는 유통, 광고의 기여. 내가 소비하고 내가 유통을 시키고 내가 광고한 거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연결하고 광고를 하라는 거죠. 수입의 원천은 내가 얼마나 많은 유통과 광고를 하느냐에 따른 원천이고요. 수입의 원천이고요. 그렇다고 요즘에 내가 뭐 유통을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통은 거의 아미에서 해주죠. 내가 주문하고 인터넷에서 배송도 전부 다 시켜주고 유통까지는 내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자처하죠. 왜? 소비자를 보기 위해서. 하지만 내가 유통은 아니고 광고는 하는 것 같아요. 전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되죠. 단순히 재구매를 위한 포인트로 준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거는 좀 사업의 메리트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가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당신이 20만 포인트 정도를 썼어요. 뭐 굳이 뭐 꼭 20만을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최소한 1차 보너스에 최소한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20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상정해 볼게요. 20만 포인트는 3%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BB가 요즘에 1과 1.5거든요. 그래서 1.5를 곱해주면 9,000원 정도가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9,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사업을 처음 알려주신 스폰서님이 계시죠? 그리고 제가 20만 포인트를 썼고요. 친구와 이웃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 광고했습니다. 광고했더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스폰서 그룹의 총 매출액은 80만 포인트가 되고요. 이 80만 포인트는 1차 보너스 레벨을 보면 6%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즈니스 볼륨은 1.5를 곱해주면 72,000원에 산정이 되는데 72,000원을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 밑에 스폰서 밑에 그룹의 포인트를 아래서부터 빼줍니다. 내 그룹은 총 60만 매출을 얻었고요. 6% 1.5를 하면 54,000원이 모이죠. 그렇다면 72,000원에서 54,000원을 빼면 이 스폰서의 그달 캐시백 보너스가 나오죠. 18,000원이고요. 그렇다면 저의 한번 그룹도 볼까요? 밑에서부터 제 아래 밑에 친구와 이웃이 얼마를 모았냐면 아까 20만 포인트 3% 해서요. 9,000원 둘 다 똑같이 9,000원. 그래서 아까 모은 54,000원에서 9,000원 9,000원 빼주면 36,000원의 캐시백을 모으게 되죠. 이거를 보시고 그냥 하고 보시면 안 돼요. 여기를 꼭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요? 저보다 먼저 사업을 했고 매출 그룹도 높은 스폰서의 그룹이 저보다 어때요? 매출액이 낮죠. 제가 더 높다는 거죠. 여기서 캐치를 딱 하셔야 합니다. 뭘? 수입의 역전이 일어났고요. 스폰서가 없더라도 어때요? 저의 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사심 없이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 너가 들어와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 지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 36,000원 갖고 내가 사업을 한번 공유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얼마나 많은 광고에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캐시백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게
6분한테 같이 얘기를 하고 저도 썼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두 140만 포인트가 모으게 되고요. 140만 포인트는 9%의 레벨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총 6분과 같이 제품을 썼더니 공유했더니 1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너도 한번 간거해 볼래? 나 13만 5천 원 들어왔는데 그래? 하나 둘 셋 네 분에게 광고를 했죠. 그렇게 광고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얼마가 모일까요? 이분도 뭐 이분의 캐시백이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85만 5천 원을 쓰게 됩니다. 캐시백이 들어오게 되죠. 100만 원어치 썼나요? 아니죠. 전부 계속 20만, 20만, 20만. 저는 매달 20만 원을 썼지만 금액은 어때요? 9천 원에서 13만 5천 원, 85만 5천 원. 더블업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요즘에 금리의 복리이자 같은 거예요. 더블 치는 거죠. 그리고 요분도 두 사람한테 했어. 요분도 두 사람한테 했어. 매출액을 니들이 그러면 매출 소비자를 계속 엄청 늘리면 돈이 되겠네?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매출액이 줄어들더라도 6사람한테 광고했고 4사람한테 광고했고 단 2사람밖에 한테 광고를 못했지만 이것도 계속 돈이 이렇게 늘려가는 수입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에디슨 마케팅 상까지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 금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고 광고도 하고 했지만 했더니 216만 9천 원이라는 캐시백이 그달 들어왔고요. 이거는 금리 1.5%로 잡았을 때 요즘에 2% 없는 것 같아요. 1.5%를 잡았을 때 16억의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모으실래요? 16억을 모으실래요? 16억 구경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1,500포인트가 됐지만 한 1,000만 포인트 이상 하면 SP라고 그러고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1년에 3회 이상 1,000만 포인트를 모으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GP가 되고요. 1년에 6회, 3회는 연속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PT라는 자격이 형성이 되고요. PT는 정식 사업자로 나 사업하잖아 12% 아니죠. 회사에서는 정식 사업자로 안 내줍니다. PT 정도는 되셔야 정식 사업자로 연소득 2천만에서 4천만 원 되고요. 이때부터는 상속도 됩니다. 해외여행도 저 PT 때 해외여행 못 갔어요. 이거 그냥 PT만 된다고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여행 보너스 있습니다. 여행 점수가 있습니다. 여행 점수를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의해서 여행 점수를 맞춰서 여행 갈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만 느낌 아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사람들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파트너들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2차 보너스 같은 거 성공자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떤가요? 두 PT를 만들면 이제 사파이어가 되고요.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연봉이 있고요. 에메랄드는 3에서 5의 PT를 성공자를 만드는 거죠. 다이아 같은 경우는 6. 이제 요거가 약간 이제 레그 PT만 하는 게 이제는 좀 또 바뀌죠. 점수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스폰서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이렇게 금액은 더블업 됩니다. 여기에 또 메리티는 수해 후라는 금액이죠. 세해 전이 이 금액이면 여기서 한 1.5배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해 후. 그게 또 굉장한 거죠. 저 그래서 그 증권회사에 아까 있었잖아요. 돈 되게 자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입 이거 넣어보세요. 네이버에 이거 넣을 수 있어요. 얼마 이렇게 받아 돈 얼마 나와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1억 5천 자산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 금리 한 1.5%로 하면 120억이에요. 저 뒤에 120억 가시는 분들이 성공한 사업자와 같이 있으셔야 합니다. 빨리 이제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할게요. 아까 제가 항상 고민했던 저희 수입과 나의 시간에 따른 수입이 과연 어떻게 될까? 자영업자와 전문 직장인들을 전부 전문인 할 것 없이 전부 수익 곡선이 떡 제로가 되는 시기가 오는데요.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지지부진 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어느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시간이 온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한 성공 시스템 있죠? 성공 시스템대로 한다면 2년에서 5년 이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한번 성공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한번 발담궈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회사는 브랜드의 가치가 자본이 아닌 거죠. 옛날엔 돈만 있고 탁 해서 회사 만들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간다는 거죠. 대인 마케팅에 좀 더 치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면서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오늘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다음번에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